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난다. 일요일입니다. 주말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썸네일이죠. 리플 생각하자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하나의 이슈가 곧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금융 리스크, 경기 침체가 언제쯤 다가올지, 암호화폐 시장과는 어떻게 연관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참고 정도 해주시고 또 저와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좀 확장시켜 나가 볼까요? 아서에이즈,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예언가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비트맥스의 창시자죠. 비트코인 물가 상승, BTFP 만료로 인해서 3만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3만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 3천만 원 후반대까지 올 수 있는 그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표와 연관돼서 말을 하는지 천천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헤이즈는 가상자산 시장의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은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라고 하네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긴급 유동성 창구인 은행기관 대출 프로그램 BTFP의 이 만료로서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 요소로 꼽힌다. 연준은 실리콘밸리은행 SVB 파산 영향을 막기 위해서 지난해 작년 3월부터 1년간 시중은행의 금리, 기준금리 전망치의 0.1%를 더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이 BTFP를 시행했었다. 이 BTFP는 오는 3월 11일에 연장 없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 헤이즈는 이 BTFP의 종료가 소규모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비트코인 시장 굉장히 크게 깔아앉으면서 미국발 금융위기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비트코인 3만 달러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린 이런 부분 천천히 해석해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천천히 좀 가볼까요? 일단 BTFP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BTFP라는 그 은행 대출제도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이 정말 3월 11일에 중단하는지 확인 사살을 해보니 한국은행 자료 워싱턴 주재원이 쓴 그 보고서를 보아하니까 정말로 3월 11일 이후에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이미 발표가 완료됐습니다. 즉 이 BTFP라는 것은 작년 3월 정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은행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연준이 한마디로 돈을 풀면서 그 은행들이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0.1포인트를 더한 금리로 대출을 해낸 그런 BTFP, 돈을 찍어내서 은행을 도와줬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는 3월 11일에 연장 없이 만료될 계획이라는 거. 미국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돈을 찍어내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부채가 34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3월 11일 정도가 될 때는 이 BTFP라는 은행을 도와주는 돈을 푸는 일을 이제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아서웨이즈는 이 3월 11일 이후에 금융 리스크가 올 거야. 그때 코인 시장도 깔아앉을 거야 라고 예언을 한 것이죠. 그때 비트코인 가격 기준점을 4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린 이 부분은 어떻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작년 3월에 그쵸? SVB,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했어요. 그쵸? 그뿐만 아니라 시그니처 은행이라든지 실버게이트 등등 연쇄 도산 우려가 나오면서 계속적인 그런 금융시장의 파산이 줄줄이 비엔나로 나왔었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어땠죠? 오히려 SVB 파산의 은행 불안감이 높아져 가니까 비트코인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물리면서 암호화폐 쪽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은행 파산에 있어서 수혜자는 비트코인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한 주간 37%가 급등했었다라는 그런 이력 또한 작년 3월 정도에 있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3월 11일에 BTFP라는 게 끝나게 됐을 때 정말 은행 파산이 나온다면 일시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버블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러다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때쯤 완전히 전체 경기가 침체되면서 완전히 몰락되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정말 크게 한번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때를 언제로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그 부분에 CME 페드워치를 봤을 때 일단 우리가 언제쯤 날짜가 예정되어 있는지 천천히 좀 보아하니 1월 말에 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96.9% 현저히 높은 수치 보여주고 있고요. 3월 20일 날 FOMC 회의 한 번 더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한 번 정도는 더 동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일단 이 수치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FOMC 회의가 언제냐고요? 4월 달에 없습니다. 4월 달에 없고요. 바로 5월 1일 날 있거든요. 5월 1일 날은 0.25% 정도 금리를 낮추면서 슬슬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시사되는 포인트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서에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BTFP가 종료가 됐을 때 바로 금융위기로 번지면서 암호화폐가 3만 달러로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과거 사이클처럼 일단 금융시장이 파산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버블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월달 정도의 금리를 인하하면서 완전한 경기의 몰락, 미국발 금융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 또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큰 그림을 보자 했을 때 올해 미니 불장이 한번 왔다가 경기 침체로 한번 내리꽂고 반감기 사이클 연말에 미국 대선과 함께 크게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BTFP라는 하나의 이슈를 하나의 상승 재료로 쓰면서 코인 시장에 돈이 들어올 확률을 저는 오히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참고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BTFP가 끝나는 3월 11일 이후 3월 중하순 4월 정도까지는 조금 오를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겠구나. 하지만 5월 FOMC에는 금리를 인하하면서 완전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기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겠지만 BTFP라는 하나의 이슈를 통해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한번 찾아올 것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천천히 보게 되면 10조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보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리플의 길이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와 연관되어 있는 메타코와 리플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얘기겠죠? 잠깐 읽고 갈까요? 메타코의 인수로 리플은 암호화폐 분야에 진출하는 기관을 위한 원스톱 상점으로 자리 잡았다. 메타코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리플과 HSBC의 파트너십은 10조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보관 시장으로의 전략적 진입을 의미한다. 즉 다시 말해 실물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영국의 최대 은행 HSBC뿐만 아니라 독일의 지지방크라든지 전 세계 주요 금권들이 모두 참여하면서 이제 슬슬 그 파생 상품 시장, 전통 금융의 시장을 암호화폐로 바꿔서 커스터디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점점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기관 투자자가 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면서 안전한 보관 솔루션은 매우 중요하다.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 생태계에 있어서 점점 더 중앙화 시스템으로 가면서 사기치는 일, 해킹당하는 일은 점점 없어지면서 조금씩 제도권화가 되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역시 HSBC가 리플, 메타코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신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래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금권과도 손을 잡으면서 반드시 우리가 지금 업비트에 놓고 바이낸스에 놓고 하드월렛에 놓는 게 아니라 전통 금융권의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머지 않았겠죠. 그 부분에 리플은 지금 암호화폐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CBDC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커스터디할 수 있는 메타코를 통해서 또 상 또한 받았었죠. 디지털 어셋 어워드 2023을 통해서 메타코가 커스터디할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이라는 것은 이미 인정이 되면서 전통 금융과 이미 모든 손을 잡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서 XRP를 실질적으로 브릿지 통화로 쓰는 그 X래피드 ODL 솔루션 역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트라이앵글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모습 또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CBDC 플랫폼으로서 모든 국가에서 센트럴 뱅킹 디지털 커런시를 만들 수 있도록 분산 원장 기술로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 플랫폼 또한 내면서 이니셔티브 첫 번째 수상까지 받은 이력이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역시나 그 세력들, 그 기득권 위에 있는 국제 기구들과 함께 감으로써 우리가 더더욱 리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죠. 월드뱅크, IMF,
유럽연합이나 트바, 더 나아가서 BIS까지 모두 리플의 확장과 함께 같이 감으로써 반드시 그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리플사 그리고 XRP 토큰 또한 중추적인 유틸리티로서 활용될 것이라는 부분은 여러 번 강조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리플사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 리플사가 발행하는 XRP 토큰이 유틸리티로서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인해 가격이 올라가는 것 또한 병렬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판매자에 대한 XRP의 지불이 42% 급증했다라고 나오네요. 스멀스멀 XRP에 대한 그런 제도권 수용이라든지 규제의 명확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미니 거래소에서 XRP 무기한 계약 공식 출시하면서 점점 상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XRP를 제미니 거래소의 그 스테이블 코인 GUSD로 거래할 수 있는 인덱스가 나오면서 이제 30개 이상 국가의 사용자는 이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투자 통로가 뚫렸다는 것, 또 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씩 그 SEC가 건들고 있는 소송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첫 번째는 이 코인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바이낸스 건드리고 리플사도 해결을 하면서 점점 2024년이 제도권 수용으로 완료가 되는 하나의 규제의 명확성으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8일 기사에서 코인베이스 vs SEC의 그 법적 공방전이 2주에서 6주 정도 이후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대략 2월 말 정도, 그리고 아까 3월 정도, 3월 11일엔 또 BTFP 마감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씩 암호화폐 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상승 재료로 쓰이기 위해서는 소송만 한 게 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올 수 있는 포모 장세를 만들 수 있는 이 재료로서 BTFP의 그 이슈 또한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소송 이슈도 우리가 당연히 챙겨가야 되는 부분, 천천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한 분석에 따르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개인 투자자보다는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이 더 세고 유동성을 더 불어일으킬 수 있는 것 너무나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항상 언급드린 것처럼 해당 거래소에서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인덱스를 어떤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알트코인들에도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격 상승으로써 시가총액 또한 반영이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그 기관들에서 인덱스로 삼고 있는 코인들 오늘 한번 총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월가에서 만든 거래소죠. EDX 마켓에서 비트, 이더, 라이트 이 세 가지를 지금 현재 인덱스로서 활용하고 있죠.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가 빠지면서 어떤 토큰이 또 들어올지 굉장히 또 뜨거운 감자로 주목이 받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는 비트와 라이트, 금과 은, 이더가 있으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그레이스케일의 그 포트폴리오에도 굉장히 크게 담아져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놨었죠. 참고적으로 좀 이 부분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기관들의 인덱스 다시 한번 좀 복습해볼까요? 매트릭스 포트 역시 비트 이더뿐만 아니라 라이트코인이 또 겹치게 되네요. 여기에는 비트코인 캐시가 여전히 들어있고요.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가져가야 되는 코인들, 인터체인 프로토콜의 두 대장이죠. 체인링크와 폴카닷이 들어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싱가폴과 스위스의 유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최초의 은행이죠. 시그넘 역시 어떤 인덱스를 활용하고 있나? 라이트코인이 똑같이 들어와 있고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XRP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보이고요. 폴리곤도 보이네요. 폴리곤도 참고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해서 카르다노 에이다 그리고 유니스왑, 체인링크 또한 들어가 있네요. 시그넘 봤으니까 싱가포르의 대장이죠. DBS 또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번 강조드렸죠. 비트 이더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라이트가 빠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들어가 있고요. 폴카닷, 에이다, XRP까지 역시나 여기엔 들어와 있는 부분, 미국에서만 XRP가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SEC와의 그 소송 마무리가 지켜봐야 되는 한 이슈라고 말씀 또 같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에서는 또 어떤 코인이 상장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거래소들과 함께 가는지 먼저 보자면 비트스탬프, 코인베이스, 제미니, 잇비트, 크라켄, 피델리티, 코인베이스, 비트고 역시나 그 기득권 세력들과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연관되어 있는 그 거래소들이 즐비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토큰들이 나열되어 있냐 봐야겠죠. 당연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코인 역시나 들어가 있습니다. 체인링크, 폴카닷, 스텔라 루멘, 유니스왑, 이더리움 클래식을 나스닥에서 인덱스로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카고 거래소에선 어떤 코인들을 인덱스로 활용하는지 또한 보면서 계속 공통적인 그런 코인들이 보일 겁니다. 반드시 그런 토큰들에 집중하면서 포트폴리오 분산하는 작업 또한 필요할 수 있겠죠. 에이브, 알고랜드, 아발란체, 엑시 인피니티,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여기도 있고요. 카르다노 에이다 여기도 보이네요. 더 나아가서 체인링크, 칠리즈, 아톰, 코스모스죠. 더 나아가서 커브라든지 디센트럴랜드 보이고요. 이더리움, 얼마 전에 언급드렸던 파일코인 보입니다. 라이트코인 또다시 보이고 있네요. 마지막 세 번째 장 폴카닷, 폴리곤 겹치게 되죠. 솔라나 들어와 있고요. 스텔라 루멘, 신섹틱스, 테조스, 유니스왑까지 어느 정도 겹치는 알트코인들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알트코인들에 집중하면서 멘탈을 지키기가 어렵다면 이런 토큰들에도 분산화를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누가 보면 라이트코인 가격만 보면 망한 코인이에요. 그쵸? 근데 왜 기관들은 라이트코인을 모두 인덱스로서 활용하고 있는지, 왜 라이트코인을 창시한 그 찰리 리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라이트코인을 매일매일 0.06개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참고적으로만 봐주세요. 아직 XRP 가격은 너무나 많이 눌려있죠? 오른 것 같지도 않은데 가격도 안 오르니까 너무나 힘들 수 있겠지만 한번 오르게 되면 그 규제의 명확성이 오게 되면 그동안 눌려왔던 이 고무줄의 탄성력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년 연말까지는 2025년 11월을 저는 기준으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는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모두 구현되는 때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바닥만 기고 있지만 그 규제의 명확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한 해가 올해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는 그날까지 가치 투자 이어가면서 멘탈 지키기 위해서 오늘 언급드렸던 그런 기관 인덱스로서 사용되고 있는 알트코인에도 분산화하면서 꾸준하게 길게 수량에 집중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